전당대회 첫 주 최고위원 경선에서 4위에 그쳤던 김민석 후보. 반면 후보 8명 가운데 유일한 원외 정봉주 후보가 20% 넘게 득표하며 돌풍을 일으켰죠. 이날 밤 이재명 당대표 후보, 지지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파이팅! 김민석 의원님 파이팅! 근데 왜 김민석 의원 표가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이어 이 후보 차에서 진행된 유튜브 방송에서도 이 발언이 화제가 됐습니다. 전당대회 시작하고서 제가 지금 제일 유명해진 일이 하나 생겼어요. 뭐예요? 대표님이 아까 김민석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 이래가지고 찍혀버렸어. 그게 찍혔어요. 발단은 정 후보가 이른바 명심을 등에 입었다는 김민석 후보에게 1위를 내준 뒤 기자들하고 광주 경선 끝나고 했던 얘기들 그러니까 이게 정보보호 형태로 좀 돌았는데 내용 제가 좀 봤어요. 언론도 다 돌았죠. 뭐.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를 했어. 아, 형 이렇게 세게 얘기했는데 그럼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다. 본인은 훨씬 더 격앙돼 있어요. 지금 저 이재명 대표의 최고위원 선거 개입에 대해서 상당히 열받아 있고 최고위원의 만장일치제야. 두고 봐 내가 역시...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은 불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계속 들어보시죠. 조그마한 비판도 못 참는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 행정가 출신이라서 그렇다. 그 제왕적인 권한을 행사하다가 그런 사람들 대통령 되면 안 된다. 표본이 윤석열이다. 어제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 당원대회. 연설에 나선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가 단상에 오르자 참석한 당원들의 야유 소리가 쏟아집니다. 야유가 잦아들길 기다리다 결국 연설을 시작한 정 후보. 전당대회 막판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던 이른바 이재명 파리 발언에 대해 해명에 나섭니다. 호가호위하면서 권력 노름하는 극소수 몇몇 인사들을 그대로 두면 민주당의 미래도 없고 정권 탈환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끄집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높아진 목청에 비해 참석자 다수는 냉담한 모습이었고 야유 소리 또한 계속됐습니다. 결국 정 후보는 마지막 지역 경선인 서울에서 8.61%만 득표하며 최고위원 당선권에 들지 못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누적 득표율 14.17%로 3위를 달리며 한준호, 전현희, 이현주 후보의 간발의 차이로 앞서 있었지만 서울에서의 저조한 득표로 최종 집계 11.7%, 6위로 떨어진 겁니다. 이들은 이재명을 위한다며 끊임없이 내부를 갈라치고 경쟁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당을 분열시켜 왔습니다. 이재명 이름팔아 하는 호가호위 정치, 실세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당을 아끼고 걱정하는 많은 당원들이 알면서도 속으로만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합을 줘야 하는 당 내부의 암덩어리인 명파리를 잘라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월드클래스 세계적인 지도자로 우뚝 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김대중의 역사, 노무현의 역사, 문재인의 역사를 자양분 삼아 이재명의 역사를 더욱 꽃피워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을 가다듬고 해야 할 것은 이재명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고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하겠다는 그런 다짐과 결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운명이 곧 정청래의 운명입니다. 이재명이 정청래이고 정청래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파리하며 실세 놀이하는 무리들입니다. 저는 당의 단합을 위해서 이들을 뿌리 뽑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팔아 권력 실세 놀이를 하고 있는 이재명 파리 무리들, 당을 걱정하는 많은 이들이 알고 분노하고 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쉬쉬하고만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어떠한 모진 비난이 있더라도 이들을 도려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민주당의 미래, 민주당의 정권 탈환을 위해 이재명 파리 무리들을 척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파리 무리가 누군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누구나 알만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 기자회견을 보고요. 머리 쳐들면서 발끈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이고 젖장만 저렇게 많이 투자하고 우리 전북은 어쩌면 좋아.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주에 만났고요. 네. 또 친문 의원들의 발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은 지금 정청래 대표하고는 선을 그은 것 같습니다. 이게 맞는지 또 지금 김어준 유시민하고도 정청래 전 대표 사이에 뭔가 좀 그 틈이 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제 일관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사안이 있는데 네. 친문 인사들은 정청래 대표께서 친문의 상징적인 인사로 이렇게 보도되거나 말해지는 거에 대해서 불편해해요. 예전부터. 네.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는 친문 핵심도 아니고 친문의 상징적인 인사도 아니거든요. 네. 아니 근데 그런 말도 있어요. 예. 정청래는 친노를 주장하지만 친노인 적이 없었고 친문이라고 또 자처하지만 친문인 적이 없었고 친명이라고 떠벌렸지만 한 번도 친명인 바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거를 한마디로 축약하면 대세 추정형 정치인인 거죠. 아 그때 대세라고 그때 판단되는 주류에 타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항상 그 주류에 서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쁜 건 아니에요. 예. 그 나쁜 건 아니에요. 아니, 정치인들이 대개 다 그렇지 뭐 사실. 뭐 나는 민주당 주의자야. 민주당의 주류. 민주당의 지금 필요한 그쪽에 설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저처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건데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대세 추정형으로 가다가 본인의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꼬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하는 게 타당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친문의 부활, 친노의 이게 전혀 아니고 자기 정치를 계속 해온 사람인 거죠. 네. 지금도 자기 정치 해온 거고요. 다만 토대와 환경이 달라졌을 뿐이고. 아니 그런 얘기 예전에 누가 했냐면은 김진태는 친박인 것 같지만 실상은 정치 자영업자다. 네. 자영업자다. 네. 그 저는 김진태를 보면은 정청래가 생각이 나요. 아니 대세 추정형 자기 정치하는 분들의 가장 이게 스텝이 꼬이는 부분이 그 자기가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지점에서 꼬여요. 무슨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큰 흐름에 올라타서 거기와 같이 갈 때는 손쉽게 정치를 해오신 분들, 땅 짚고 헤엄치듯 정치를 해온 분들이 나중에는 자기 지도자가 될 때는 힘들죠. 왜냐면 자기가 대세를 잘 탄 것뿐인데 자기가 뭐라도 된 줄 알고 내가 이제는 대선 주자급 됐지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게 노무현 대통령이 그 주류일 때 노무현 대통령 뒷받치고 문재인 대통령 주류일 때 문재인 대통령 성공하도록 뒷받치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주류이고 이 운전대를 잡았을 때 이재명 대통령 뒷받치는 것 민주당인으로서 이상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왔던 분들이 본인이 이제 운전대를 잡으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난가병이라고 난가병이라고 하죠. 난가병. 참고로 난가는 거의 제가 제일 처음에 헬머스에서 2018년에 그 말을 처음 만드신 분이 우리 하원기 소장님이시군요. 김성애 소장님인가 그 옳은 소리 할 때인가 그렇게 농담 한마디 했던데 그게 갑자기 퍼졌는데 난가병의 창시자가 바로 하원기 소장님이었어요.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문들은 친문들대로 이제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빨리 분리하려고 여러 시도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어준, 유시민 두 분은 정청래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그분들도 본인의 당시에 당 대표일 때 활용 가치가 있었어. 당 대표니까 본인의 어떤 이런 말하면 불쾌하려나 비즈니스 모델 차원에서 이제 그 지렛대로 사용하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래 이렇게 묶여 있는데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다 사실은. 그러네요. 각자 이해관계가 달라요. 그 지금 당 대표도 아니고 또 게다가 당 대표로 연임할 가능성이 대단히 낮은 상황에서는 정청래 편을 들 이유가 없다.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친문의 상징성이 있고 핵심이었던 분은 이제 김경수, 윤건영 이런 분인데 윤건영 의원들은 유시민 작가 막 방어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유시민 작가 좋아서가 아니라 활용 가치가 아직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냉정한 공과 평가가 아니라 일각에서는 실제로 모욕도 쏟아붓고
그 비난이 혹은 비판이 좀 못마땅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시민 작가 말 잘 새겨 들어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뭐라 그러더라? 총리 자리도 거부했던 분인데 이게 얼마나 진정성이 있겠냐.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유시민이. 예. 아니 윤건영이 유시민 얘기하기를. 네. 근데 윤건영 의원님 그 말 타당하지 않거든요. 아니 그 말을 새겨 듣는 건 그 사람이 총리 자리를 거부했느냐 말았느냐 이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유시민 작가께서 다스베이더 나와서 했던 얘기들은 타당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구분을 할 줄 알 윤건영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거기에 대한 너무 고립 이런 것들을 좀 방어하고 싶은 생각에서 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결국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쪽과 유시민 김어준이 더 이상 자기를 지지하지 않으면은 계속 8.17 전당대회 레이스를 달릴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민주당 안에서 나오고 있고 저도 그래서 그 의견에 상당 부분 동의하는 편입니다. 근데 중도에 그 멈출 가능성도 있을까요? 정청래 대표가. 그 난가병은 중도에 멈출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그거는 꺾일 때 자빠지는 거지. 예. 난가병이라는 거는 끝까지 계속 가는 게. 그렇지도 중도 하차하는 거는 너무 그러면 난가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모양새도 빠질 뿐더러 기존에 또 자기를 뒷받침하는 그 이제 자기의 세력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꿈에도 상상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을 치받으면서 본인의 독자 세력을 만들고 있다고 착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정청래 대표 정도 되는 사람이 정치를 그렇게 오래 한 사람이 모를 리가 없어요. 네. 이 억울해하는 면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구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자기만의 지지 기반,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아니라 본인을 지지하는 독자적인 지지 기반이 생겼다고 착각하고 계실 텐데 이걸 중도에 멈춰서 다 해산시킬 리가 없죠. 난가병이라는 거 원래 멈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정청래 개라고 할 수 있는 이원택 전북지사 네. 취임식에 가가지고 네. 그 전북 소외론을 얘기했습니다. 물론 본인은 이제 그 전북의 소외 정서를 다독이겠다 이원택과 함께 그 얘기를 한 건데 그걸 뭐 곡해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니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죠. 그 모든 갈라치기는 그 문장만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달래기예요. 네. 문제가 없어요. 이를테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코로나 시기에 그 의대 정원 문제랑 겹쳐가지고 의사들의 반발이 심하니까 페이스북에 뭐라고 올렸냐면 간호사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네. 그 글자만 보면 진짜 노고를 치하한 거예요. 네. 그렇지만은 사회에서는 그거는 간호사와 의사를 갈라치기 하는 걸로 작동이 돼버렸죠. 어떤 사람들은 남성한테 혹은 여성한테 가서 그동안 남성한테 가던 어떤 각종 혜택 때문에 여성들이 참 소외감을 느꼈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잘 챙기겠습니다 할 테고 어떤 사람들은 남성한테 가가지고 여성한테 가가지고 요즘 이대남만 챙기는 것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거고 이런 얘기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한마디만 삐끗해버리면 그냥 갈라치기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미국으로 예를 들어보면은 제조업이 쇠락한 지역에 사는 백인들 모아놓고 여러분들 우리가 예전에 미국이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여러분들 덕에. 근데 지금은 이제 제조업이 쇠락했고 이민자와 흑인들이 여러분 일자리를 많이 차지해서 우리 백인은 뭐냐 이런 소외감이 드실 텐데 제가 그런 소외감 들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장 자체로는 다독이는 거죠. 그렇지. 근데 그거를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갈라치기가 되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말씀을 공후한 얘기인 거예요. 그건 모든 갈라치기 하는 얘기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요. 이준석 대표 여성 혐오 관련해 가지고 비판받으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여성 혐오 한 거 한마디라도 가져와봐라. 그 문장을 가져와봐라. 이래요. 내가 여성 갈라치기 한 거 하나라도 가져와봐라. 이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레디컬 페미니즘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거 안 된다고 하는 것과 실제로 사회에서 젊은 사람들 젠더 갈등이 있는데 거기 가서 갈라치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 잘해야 됩니다. 차라리 얘기를 하지 말든가. 그래서 보고 손질이라고 하잖아요. 그 덕 나간다. 예. 정청래 대표께서는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건 모든 갈라치기를 하는 사람들의 변명입니다. 그 얘기는 왜 했을까요? 그 얘기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누를 끼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건지 아니면은 그 다 감안하고 얘기한 건지 어떻게 보세요? 감안하고 얘기한 거죠. 감안하고 얘기했다. 사실 당대표까지 했던 사람이 이 발언의 파장을 생각하지 못하고 떠들어댄다면 그 자체로 자격이 없는 거죠. 갈라치기, 그러니까 분할 통치, 디바이드 앤 룰, 네. 이거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그 얘기를 함으로써 요 지역에 있는 요 계층에 있는 요 성별에 있는 요 클래스의 지지층은 빨아당겨 올 수 있겠다라는 계산을 하고 하는 행위. 모든 갈라치기는 그렇습니다. 젠더 갈등이 극심하니까 남성층 격동하면은 이 남성층이라도 자기가 나 대변해준다 생각해서 나 지지하겠지? 이건 당연히 노려서 치는 걸 거 아니에요. 예. 마찬가지인데 전북에는 실제로 소외 정서가 있습니다. 예. 전북 사람들 광주 전남보다 조금 더 낙후돼 있는 면이 있고요. 예. 민주당에서도 호남 얘기할 때 주로 광주 전남 얘기하고 전북에 대해서는 조금 덜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외감을 치고 들어가서 감정을 격동시키는 행위. 그래도 저 사람은 우리 전북 마음을 알아주네 하면서 지지를 할 거 아닙니까? 그거 노려서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예. 호남은 평생 갈라치기니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아온 지역인데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가 됐다고 하시는 분이 안 그래도 영호남 갈라가지고 동서 갈등 때문에 힘든 지역을 갔다가 다시 전남과 전북으로 나눠서 전북 그 소외감을 증폭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매우 부적절하고 전북에 저희가 투자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구조면은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렇다면 그걸로 설명하고 그 네. 전북 소외로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야 될 당대표 후보가 그 전북 소외가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심지어 그 윤석열도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 영남이 잘 되는 게 호남이 잘 되는 것이고 호남이 잘 되는 게 영남이 잘 되는 것이고 영호남이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된다 이런 얘기라도 했어요. 윤석열이가. 예, 메시지라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윤석열의 모든 면을 다 비난하거나 비판하지만 그 문장 자체가 뭐 옳냐 그러냐 따지면 그 문장은 맞잖아요. 좋잖아요. 네. 그러면 전북에 가서 호남 전체에 가는 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라는 것은 전남 광주에 몰아주기가 아니라 사실 대한민국 산업을 들어올리기 위한 일인데 그렇죠. 그걸 호남 기지로 삼는 것이다. 네. 전남 광주가 잘 되는 게 전북이 잘 되는 것이고 전북이 잘 되는 게 전남 광주가 잘 되는 그런 호남으로 만들겠다 하면 되는 문제잖아요. 네. 메시지적으로. 예. 이걸 왜 갈라쳐가지고 그렇게 하냐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정청래 전 대표는 대표 자격이 없어요. 네. 특히 저 임기 1년 지난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여당 대표가 될 자격이 없어요. 네. 벌써 이런 인식과 이런 언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실격임을 인증한 꼴이 됐다고 봅니다.